자, 비문학에서 내용일치, 첫 번째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와. 내용일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사실적 사고라 그래. 내용일치. 이거는 한 20% 정도 나와. 사실적 사고.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인데 이 사실적 사고가 안 되면 그다음에 추론과 비판이 안 돼. 사실적 사고. 그다음에 논지로 가장 잘 반영한 표저 부재. 이게 바로 뭐냐? 이제 전체를 정리하고 이거를 한마디로 내가 그 전체 문장에 대해서 문단에 대해서 또는 전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끌어내야 돼. 이걸 갖다가 이제 추론 문제. 유사한 것은 추론이죠. 바르게 짝진 것은 추론이죠. 똑바로 바르지 않은 것 똑같아 추론이죠.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적 사고 같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사실적 사고가 돼야 비판과 추론이 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니은에 들어 알맞는 것은 이것도 이제 추론해야 나오지. 강연도 했을 때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사실적 사고와 추론이 같이 들어가요. 쭉 이렇게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지적 봅시다. 자 윗글의 내용일치야. 사실적 사고 오늘은 좀 쉽죠. 내용일치. 자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 탄생해서 생산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 기업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기업이 이익 추구야. 그래서 자본주의 핵심 주체가 되는 거죠. 곧 이익은 기업가의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예, 이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버는 게 이익을 보려고 보는 거죠. 자,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이 있어. 자, 그 이익의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이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기업은 장기 이익이 더 중요해. 단기 이익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더 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기업은 단기, 어, 단기 이익이 극대화가 장기 이익이 극대화 상충될 때, 자 단기 이익과 장기 상충 때 뭐야? 단기 이익을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단기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장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소자본끼리 자유 경쟁 상태에서 단기든 장기든 포기하는 순간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 자,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도 증진한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싸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 전체 이익도 증진시켰다. 이 단계에서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목표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전문 경영이 등장했다는 얘기야.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이제 이제 사주죠, 사주. 총수 일가라 그러는데 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했다. 주주 대리인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자고 한다. 자, 그 장기 이익을 극대화해야 돼. 여기서 장기 이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오늘날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떤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 사회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인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적으로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지역사회, 정부 등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사회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의 요구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기업의 이익은 사회적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쭉 정리됐죠? 기업은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이 충돌될 때 장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장기 이익이 바로 사회 전체 이익에도 증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전문 경영을 갖춰갖고 이제 자신의 이익은 물론 장기 이익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문제 여기서 윗글의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위에 거 찾아봤으니까 한번 답 찾아보세요. 답 찾았으면 문자해. 자, 자 보자.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이다. 여기 나오죠? 음,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역할을 주는 거죠? 맞아요. 1번 맞고.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데, 보장받는. 자,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장기적 이익은 맞죠? 장기적 이익 추구해야 되죠. 자, 3번.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의 사회 전체 이익이 증진시켰다. 자, 자본주의 초기. 자, 보자.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의 단기이익과 장기이익의 구별을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 자유 경쟁 상태,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도 증진시켰다. 초기에는 그렇죠.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어. 3번도 맞아요. 자,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의 장익이 감소할 수 있다. 그죠? 아까 전문 경영인이 나왔죠? 여기서 자, 전문 경영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을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되었다. 주주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한다는 거죠.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당장 이익이 나야 되니까. 그죠? 장기 이익으로 가야 되는데 단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해야 되죠.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이해 집단을 모두에게 만족시켜야 된다. 마지막 문단 나오죠? 예. 오늘날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한 된 다원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사회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으로 노동조합.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관계 있는 걸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2번이 틀렸어. 2번이 요게.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기서 단기적 이익이 있지 손해란 말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예요? 단기 이익을 그죠? 가감하게 포기한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 손해가 없어. 이게 말장난이죠. 손해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단기적 손해라는 말은 없어요.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실적 사고는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관찰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자, 예제 2번. 자, 요게 예제 2번인데, 이게 한 화면에 안 보이지? 어, 이거 내가 주거나 파일로 줬잖아, 이렇게. 파일로 안 줬어? 잠깐만. 지금 주거나 파일로 줬거든? 이거 너 열 수 있어, 이거? PDF 파일로 줬는데? 열 수 있어? 어. 자, 열었으면, 이제 열은 거 보자. 음, 열었으면, 예제 2번 문제 있지? 위기지약 보이지, 위기지약. 그거 풀어, 지금, 빨리. 그거 풀어. 다 풀었으면 답을 나한테 올려. 위기지약. 어, 이거 예제 2번만 풀어. 다른 거, 2번 풀고 다 풀었으면 나한테, 예, 거기, 뭐 카톡으로 해도 되고, 답을 알려줘. 2번 봅시다, 그럼. 빨리 풀었네. 자, 위기지학이 정의가 나오죠. 위기지학이란. 이른바 15세기 초 사림과 기묘 사림이 소학의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공부 태도를 가리킨다. 위기지학 공부 태도래요. 이 말이 원래 위인지학과 함께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 말이다.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공부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즉, 공자는 공부하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냐를 가지고 학자를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었던 것 지적했던 것이다. 북송의 대유학자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말의 의미를 부여했다. 위기란, 기야, 몸이야, 몸기죠? 자아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기는 되게 긍정적이죠. 자아를 성숙시켜주는 거야. 위인이란 남들로부터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위인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부정적이네. 그죠?
이제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 위인이에요. 위인지야. 옛날에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했으나 결국 세상을 개선하는 일에 이바지했다. 그러니까 뭐야? 자기 몸을 닦아야 세상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그 기결은 자아의 상실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야? 뭘 비판하는 거야? 위기지약은 지향하고 위인지약은 지양해라는 거지. 위인지약은 안 된다는 얘기야. 조선 초 유학자들은 이런 위기적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갱필로 이어지는 초기 사림이었다. 성종 때부터 소학을 진지한 태도로 실천하려고 한 사람들은 소학계라는 일종의 이념 서클을 만들어 자신의 신념을 사대부 사회에 전파하려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성리학을 관통하는 정신은 바로 위기에 있으며 자기 몸을 시작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노선이라는 확신은 다음 세대인 김제, 조광조, 박훈 등 기묘사림에 이르러 더욱 또렷하게 표명되고 확산되었으며 다시 명종선조 때 사림들로 이어졌다. 세 번째 세대 속하는 이황에게서 비로소 위기지학에 대한 흔들리는 확신이 저는 목표가 분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위기지약이란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도리이며, 그죠? 도리이며 우리의 마땅히 행동해야 할 덕행이라고 믿고 가까운 데부터 착수해 나가되 자신의 이해, 심득을 통해 몸의 실천, 심득 궁행을 목표로 삼는 것이 공부이다. 그러니까 뭐야? 위기지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인지약이란 심득과 궁행, 힘쓰는 대신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고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 지위와 명성을 취하는 공부이다.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차이는 공부의 대상이 무엇이냐 있다기보다 공부를 하는 사람의 일차적 관심과 태도가 자신을 내면적으로 성숙시키는데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데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성숙과 내면의 성숙과 인정의 인정. 그죠? 내면의 성숙은 뭐야? 바로 위기지학이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인정받는 거는 위인지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학문의 목적이며 외재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가 그 위기야. 내재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사고 방식을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방식의 출현은 당시 사대부들이 현실적인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다시 말해 사대부로 하여금 치자층, 자, 이제 그 자기 몸을 닦는 거죠. 응? 수련을 치자층이라 그래. 이론으로 출사는 이제 벼슬로 나가는 거죠. 출사를 통해 정치 참여하는 것 외에 학문과 교육에 종사하면서도 자신의 사회적 존재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학자 또는 교육자로서 삶의 방식이 관료 또는 정치가로서의 삶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기지학 출현은 종래 과거제에 종속되어 있던 교육의 독자성을 부여했던 점도 해석하고 외우는 공부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경학이 교육의 힘을 가진 진정한 학문으로 승격할 수 있었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 주제가 뭐예요? 위인지학, 위기지학. 위기지학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위기지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거, 틀린 걸 찾는 거야. 위기적 태도를 견디는 사람의 자아성, 맞지? 국가의 장려로 위기지학의 신본자들은 자, 국가는 이거는 위기지학은 뭐라 했어? 여기 살임이래, 살임, 기묘살임. 그러니까 살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국가가 하는 게 아니야. 개인들이 모여서 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국가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위기지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위인지학을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또 위기지학 2번 했지. 위기지학의 정책으로 경학의 학문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얘기했죠. 위인지학은 추구하는 사람 학문의 외제적 가치, 그죠?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공자는 학문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학자를 두 부류. 그래서 위인지학, 위기지학 했죠. 잘했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우리 두 번째 논지 전개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숙제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 요 세 가지 하나 6페이지까지 해놓게 잠깐만 오늘 준 거 비문학
이제 이거. 그리고 이제 틈틈이 또 뭐 학교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올려주는 계속 그 문법 같은 거 계속 정리해둬야 돼. 내가 오늘도 하나 올려줄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어.